네, 비트코인이 다소 어수선한 흐름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자마자 곧장 저항 때려 맞고 다시 지금 64,00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 뭐 또 요런 타이밍에 중동 상황 안 좋아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 역대급 규모로 또 감행하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식들까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힘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다소 살짝 힘이 빠진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 개 이동평균 모두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65,000달러 위에만 잘 올라서서 2차 박스권 위로 안정적인 지지만 해준다라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7만 달러 돌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68,000달러에 도달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 관건은 63,900달러를 어떻게 돌파 지지할지 여부다. 재밌는 게 지금 딱 63,900달러 부근에서 돌파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 첫 번째는 63,900달러 잘 유지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68,000달러까지 빠르게 나갈 수 있다. 방법 두 번째는 62,000달러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68,000달러로 나아가는 상황,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 좀 잡아주다가 빵 하고 나아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다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2,000달러를 리테스트하고 계속 상승할 확률이 65%, 지금부터 바로 68,000달러로 상승할 확률이 35%, 이렇게 나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62,000달러 영역에서 매수 주문을 넣을 것이다. 만약에 62,000달러를 다시 리테스트를 한다면 이거는 바이더딥, 줍줍,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매수 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64,000달러에서 62,00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이게 뭐 크게 임팩트 있게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62,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을 상당히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5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황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아직 테스트가 남아있다. 이번 주에 7만 달러 저항선 리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돌파까지 가능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뚫어낼지 아니면 터치하고 다시 저항 확인하고 리테스트를 하게 될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7만 달러 터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만 놓고 봐도 상당히 아주 많이 긍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번 9월이 아니더라도 모르긴 몰라도 올해 한 번은 B컷 50bp 인하 가능하다, 한 번은 나올걸?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꽤 적극적으로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 인하 예상폭이 102bp,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금리가 인하되는 건데, 동결 가능성을 제외한다라면 B컷 50bp 한 번, 베이비컷 25bp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얼추 100bp 맞히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9월, 11월, 12월 이제 세 번 금리 결정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B컷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이슈가 있잖아요. 일본이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좀 불투명하고, 9월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된 뒤에
이 금리 계획에 있어서 변화될 가능성, 물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보수성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서 뭔가 전폭적인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일본은행 출신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어려워할 수 있다. 이게 참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어떤 임팩트를 자본시장 전체에 주는지 우리가 8월 5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빡빡 터졌을 때 정말 줄줄 흘러내리던 그 장면들 생각이 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연쇄적인 악재성 재료가 될 수 있고 미국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조금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올해 10만 달러를 터치 내지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가능한 FOMC는 3번 남았습니다. 9월, 11월, 12월. 그래서 특히나 또 11월에 미국 대선 이슈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랠리를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1, 2, 3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바라봤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해리스가 전폭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거나, 이런 거에다가 연준의 빅컷 50bp 금리 인하 단행, 이것까지 맞물려진다라면 연말에 진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계속해서 시장에 지금 시그널 비슷하게, 루머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이 조만간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이런 루머성 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그냥 방구석 분석가들이 루머 퍼뜨리는 수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업계 셀럽들도 나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몇 번 들었어. 뭔가 변화가 있긴 하려나?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 중국 쪽에서 움직임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미 상반기에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본토 자금이 지금 홍콩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중국 노동당이 이거를 관망한 건지 관망하고 있는 건지 허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화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밈이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과 비트코인이 같이 있는, 아니면은 시진핑 주석이 정면을 응시하면서 비트코인을 껴안고 있는 그런 밈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논외 변수로 놓고 보더라도, 만약이라도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이 맞물릴 때 중국까지 빵하고 들어와 준다라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이건 하반기가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10만 달러를 보게 된다면 그건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연말 연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10만 달러라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10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실제로 찍고 나면 그때 이제 저항 한번 세게 나오겠죠. 매물대 엄청 터질 거니까. 그러고 나면 전망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될 겁니다. 10만 달러 찍었으니까 연내 15만 달러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올 거고,
또 한 가지는 10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 고점이다. 이번 사이클은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들과 달리 내년 상반기 이번 10만 달러를 정점으로 이제 약세장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갈래로 이제 방향이 나뉘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게 맞게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거다.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7만 3천 달러 찍었을 때도 진짜 막 어마어마하다는 생각 들었는데 10만 달러라는 그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한 6개월 안에 도달한다? 굉장히 약간 섹시하면서도 자극적이면서도 흥분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법하면 예상치 못했던 악재 성격들의 재료들도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 전략 폭격기 11대가 미사일을 엄청 쏴댔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전력회사는 전국에 비상정전을 선포했다라고 하고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개매들 입장에서는 참 짜증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는 한 주간 단위로만 놓고 봤을 때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4% 가까이 반등을 해줬고 솔라나는 10% 넘게 반등을 했죠. XRP도 괜찮고 도치코인, 트론이 많이 올랐어요. 20% 이상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CEO 리스크가 커지면서 20% 수준의 하락세가 주간 단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요즘에 에이다에 대한 전망들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 이상 주간 상승률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발란체가 지난주에 재밌었었죠.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발란체 기반으로 미국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 시켜버리면서 상장한 호재성 30% 가까이 반등을 했고 시바이누도 체인링크도 또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맞물린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폴카닷, 비트코인 캐시, 니어 프로토콜이 20% 이상 반등을 한 것은 AI 테마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지금 폴리곤도 많이 올랐네요. 24%대 주간 상승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힘을 좀 받아준다라면 알트들도 이제 깨어나는 어떤 시작점, 꿈틀거림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악재만 덮쳐오지 않는다라면 확실히 4분기까지 내달리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0.6달러 돌파 지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 생각이 좀 들죠. 좀 잘 갖추나 싶었는데 비트코인 살짝 빠지면서 다시 0.6달러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위에서는 0.59달러 위에서는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곧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홀더 입장에서는 들기도 합니다. 초대형 고래가 등판을 했습니다. 수량이 어마어마해요. XRP를 9,900만 개를 이체를 했어요. 6,100만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 총 보유된 물량이 1억 272만 개, 이 중에 9,900만 개 넘는 물량이 한 방에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래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과연 뭘까? 지갑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OTC 거래가 목적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고래가 거래소로 는 게 아니고 개인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으로도 지금 번져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900만 개 넘게 지금 이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보유량이 1억 개 이상이잖아요. 700만 개만 넘어서면 상위 0.01%, 만 개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5%, 만 개 이상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위 5%, 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의외로
헤비 홀더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또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740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0.01%, 그러니까 1억 개 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위 0.001% 수준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 이슈, 이 테마는 엄청 중요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굉장히 힘을 줘서 다뤄왔던 부분인데,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역시나 점유율 1등은 블랙록,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 비들 5억 200만 달러, 프랭클린 템플턴, 미국 정부 머니마켓 펀드 4억 2,500만 달러. 이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게 지난주에 아발란체 기반에서 발행이 된 거잖아요. 4억 2,500만 달러. 그래서 프랭클린 템플턴도 진짜 진심이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실물 자산 토큰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오픈에덴이 XRP 레저 기반으로 미국 국제 토큰화 시켜서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리플랩스가 직접 여기에다가 1,000만 달러 투자하기로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로 리플, XRP 레저도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XRP 홀더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도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크립토 트렌드의 관점에서, 미래 트렌드의 관점에서라도 체크를 잘 하시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미술품, 명품, 국채, 주식 등등이 지금 토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화 자산의 블록체인 거래, 각 플랫폼의 상호 운용성, 이런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체인링크 같은 종목이 또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고, 체인링크 가면은 보통 아발란체를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의 선택을 받고 미국 정부 머니마켓 펀드가 토큰화되는 그런 핵심 플랫폼 기술 역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K33 리서치가 작년 10월에 이런 리포트를 냈었죠.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메타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다.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상호 운용성의 증대 차원에서 사실 엄청 의미 있는 유틸리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인링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아발란체를 비롯해서 또 이더리움도, 비들이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국채가 XRP 레저 위에서 온보딩 될 예정이고,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직간접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흐름도 잘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